시가 되는 비밀. 이번에는 신라향의 저자 유자영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딱 뜨거워서 제가 될 뻔했습니다. 신라향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신라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역사상 신라의 그 기간이 제일 길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신라향이? 신라행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에서 살고 있고 또 사실 북한의 어떤 계속적인 군사적 위협이 있고 또 우리 주변 정세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상태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중국 세력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대륙 세력인데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하고 이제 쿼드 동맹을 맺는가 하면은 미국, 영국하고 호주 해가지고 또 이제 오커스 동맹을 맺는 이런 아주 음혹한 우리가 시대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가 1000년 전에 과연 어떤 힘, 어떤 그 에너지로 삼국을 통일했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그 당시 신라인들과의 대화를 나름대로 가진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제 결론은 신라인들의 높은 정신세계, 이것이 신라로 하여금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했다. 그러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의 어떤 높은 정신세계, 높은 도덕성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라행이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라의 정신을 그렇습니다. 담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 만나셨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그 신라 사람들을 그 정신적으로 문무대왕이라든지 그 흥덕왕이라든가 또는 기파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났죠. 아니, 이 앵무가는 흥덕왕 얘기인가요? 흥덕왕 때에 있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표지에 그림을 보니까 네. 앵무가의 딱 느낌이 와요. 그렇죠. 다 지금 신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짤막한 이 그림에서도 압축해서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라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컨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만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신라행에 보니까 1부, 2부, 3부로 엮여져 있고 1부는 그야말로 신라행 연작시죠. 그렇습니다. 예, 1부가 신라행 연작이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꼭 이 시집은 옆에 끼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극복하자라는 그런 취지고 3부는 이제 저의 그동안 삶 얘기, 인생 얘기를 좀 담은 것이죠. 양장본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성스러운 뼈, 그것도 양장본이지만 한지로 한판 인생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가보로 내리려고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시집들을 보면 남다른 제목들이 달려 있거든요. 신라행도 마찬가지고 심장과 뼈도 그렇고 왜 그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생명과 같은 그런 제목들이 선생님한테는 달려 있을까요? 그 시리아의 아도니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은 시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경주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계실 때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거를 보고 아도니스가 하는 말이 시가 나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게 영감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순간에 바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도 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시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장소이건 시는 불시에 나를 찾아올 수가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 경건하게 맞지 않으면은 시는 떠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떠나- 시를 네. 잘 영접해야지 네. 됩니다. 시가 되는 비밀의 첫 번째 키였죠. 네, 그렇습니다. 영접을 잘하면 되는데 네. 힘을 놓쳤군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왜 그런 제목들 좀 강해 보이는 네. 그런 제목들을 붙였느냐고 물으셨는데 네. 그것이 그때 시가 나에게 온 모습이에요. 그 모습대로 쓴 것이죠. 성스러운 뼈 경우도 결국은 이 이제 TBS 조장 풍습을 그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 이제 티벳 경우는 건조하고 이러니까 티벳. 예. 워낙 전통적인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은 독수리가 먹게 네.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뭐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 독수리가 뼈까지 소화를 다 시키는데 도저히 먹지 못하는 단단한 뼈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느 높은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가 스승의 그 독수리도 먹지 못한 그 뼈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사람의 가장 단단함이라는 것은 그 오랜 그 고성이니까 그런 정신세계 그것이 그런 뼈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그 말하자면 그런 단단함, 정신의 단단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쓴 것이 성스러운 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시가 그런 식으로 왔어요. 선생님의 시집 제목은 말랑말랑한 감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강한 네. 단단함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예, 잘 예. 조화롭게 예. 잘 이루어져서 네, 네. 아마 유명하실까요? 아이고, 시를 잘 쓰실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선생님 덕분에 모든 이렇게 시인이 되고자 하는 분과 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시를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라행에서 예. 신라행 일부에는 15편의 시가 연작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13편째 걸 봤더니 그리운 신라라고 네. 이게 선생님의 마음을 좀 담았을 것 같아서 네, 네. 좀 감성적으로 네. 시를 무겁지 않은 역사보다는 감성적인 시 한 편을 네. 제가 선정을 했는데 네. 이 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낭독 그러시죠. 해도 괜찮죠? 예. 그리운 신라 신라행 14 유자효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 나무들은 그대 쪽으로 눕고 그대가 나를 생각하면 나무들은 내 쪽으로 누우니 미륵도 간음도 만나고 미륵도 간음도 되던 앉은 그대로 허공으로 솟구쳐 곧바로 서방으로 사라지기도 하던 사람과 짐승이 하나 되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던 꿈의 정토 그리운 신라. 참 낭송을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그리운 신라 선생님의 마음이 좀 고스란히 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 그리운 신라는 태어났을까요? 삼국유사가 참 귀한 책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 또 신라인들이 갖고 있던 정신세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에서 나타나는 그 신라인들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고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말하자면 어디에 그
범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려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을 잡으러 갔더니 그 범이 순순하게 죽음을 맞아요. 죽음을 맞습니다. 포수가 죽으면.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것이 어느 호랑이가, 옛날에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한 사람을,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우리 할머니가 고만해요. 저 당군 신화를 보면 결국. 그러니까 말하면 어떤 그런 신화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이 이 남자를 떠나야 돼. 결국은 떠나야 된다. 저 호랑이니까. 남자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범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죽는다 이거지.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여자였더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막 짐승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이제 고성들이 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그냥 서방색으로 가버린다. 이제 요즘도 그 높은 스님들 보면은 좌탈인망이라 해서 앉은 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신라 시대에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져. 그대로 서방색으로 가버린다. 서방정토라는 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반을 그렇게 시적으로 열반. 그러니까 높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부처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이제 그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리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내한테 찾아옵니다. 네.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알고 왔어? 물어본다. 맞아, 가끔. 바람이, 그렇지. 바람이 내 쪽으로 불고 이 갈대가 전부 내 쪽을 향하더라. 난 네가 나를 생각해서 바람이 내 쪽으로 오는 줄 알고 왔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말하자면 사람과 자연이 하나예요. 하나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천년 전 신라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런 높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신라 그리고 신라에는 그 높은 정신의 세계, 또 우리 자연의 세계, 인간사의 세계 다 하나로 그렇습니다. 집합체가 돼버리는 그렇죠. 굉장히 깊이 있는 시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리운 신라냐 이거지. 여기에서 정말 그리운 신라 한 편을 통해서 갑자기 다 역사시 쓰고 싶어지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유사. 참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말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이쯤에서 한 번 더 펼쳐봐야 할 소중한 그냥 엄청난 한국 문학의 보고예요. 앞으로도 그 위에서 아마 무한한 시의 원천이, 시의 영감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그 어느 거지가 여왕을 사랑해가지고 선덕 여왕을 사랑해 미쳐버린다고. 미쳤는데 선덕 여왕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잠을 안 잤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왕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잠이 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왕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팔찌를 벗어가지고 그 거지의 가슴에 얹어주고 간단 말이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왕의 팔찌가 가슴에 놓여있어. 그러니까 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 이 거지는 화염에 휩싸여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들, 그 사랑이라도 그냥 요즘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그런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조상들, 신라인들의 세계 속에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를 쓰고자 하는 분들 또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진짜 쪽집게처럼 있을까요? 시 잘 쓰는 비법? 뭐 잘 쓰는 비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도 뭐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불시에 당신을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시가 당신에게 오면 바로 나가서 말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면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가 당신에게 왔을 때
바로 일어나서 마주치기 바랍니다. 바로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그러면은 우리 흔하게 깔리는 세입 클로버처럼 예. 낚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시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슬람의 하즈라트 이나이트라는 그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있기 전에, 영감이 있기 전에 시가 먼저 있었다. 아, 언어 이전에? 언어 이전. 그러니까 언어 이제 영감, 시라는 게 영감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네. 시라는 것은 영감의 세계고 영감에 의해서 언어가 생깁니다. 아. 언어가 생기기 때문에 시는 언어 이전에 있었다. 하즈라트 이나이트라는 그 수피즘이라고, 그 이슬람의 수피즘이라고, 그 가락 TV 보면은 터키 사람들이, 남자들이 치마 같은 거 입고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 수피즘의 세계거든요. 수피즘의 세계? 예, 수피즘. 수피즘? 수. 예, SUPPISM. 수피즘. 예. 그 수피즘을 서방 세계에 최초로 알린 사람이 하즈라트 이나이트 칸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시는 언어 이전에 있었다. 시는 언어 예, 이전에 언어 이전에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여기 그리운 신라에도 서방으로 사라지는 그 그렇죠. 순간을 예. 이렇게 만나. 여기 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시의 탄생도 영접하신 거네. 그렇죠. 영접. 이 시가 왔을 때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시가 되는 비밀 왔을 때 바로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되는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라행의 저자 유자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시 영접하는 하루 보내세요.